자, 저번 시간까지 이제 PV는 nRT 요거에 대한 얘기를 주로 했었죠.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떻게 유도가 됐는지, 그리고 여기서 요 R이 뭐였어요? R 기체상수였죠. 요 기체상수 값이 어떻게 됐었죠? R 값이 0.082 기억납니까? 단위는 뭐예요? ATM 리터 몰 역수 켈빈 역수였어요. 그리고 또 어떻게 표현되기도 하냐면 바로 8.31로 표현되기도 했었죠. 그럼 그럴 때는 뭐냐면은 단위가 뭐였어요? 바로 줄, 켈빈, 몰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됐었죠. 아시겠죠? 그래서 그 단위 체계에 따라서 이렇게 그 기체상수가 다른 값으로 나타날 수 있다 얘기했었고요. 관련해서 이제 뭐 조금만 더 얘기를 해보면 뭐 저번 시간하고 연결된 거긴 한데 1.3으로 해서 이 이상기체의 법칙에 여러 자, 이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자, 요거 한번 다시 해볼게요. 요거 되게 중요한 내용이니까 다시 한번 언급할게요. 봅시다. 자, PV는 nRT인데 여기서 n이 뭐예요? 몰수죠. 근데 이 몰수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고 하죠? 몰수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고 했죠? 분의 그거 뭐냐? 전체 개수 분의 아니 뭐냐? 바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쵸. 짜잔. 자, 그러면 위에는 뭐고 아래는 뭐였어요? 위에는 그 전체 몰수고. 그렇지. 전체 몰수가 아니고 이게 바로 이 대문자 n이라고 쓰는 게 기체 입자의 개수, 그게 n이고요. 그 다음에 NA는 뭐였어요? 개수. NA는 바로 아보가드로 수였죠? 아시겠죠? 그래서 기체 개수를 아보가드로 수로 나누면 몰수가 된다. 이게 앞으로도 엄청 나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기계적으로 기억을 해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다고. 12.04 곱하기 10의 23승계는 몇 몰이죠? 이 개수는 몇 몰이에요? 2몰이요. 우리가 어떻게 얘를 대답하냐면 2몰이라고 대답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럼 2몰이라는 저 계산이 어떻게 나온 거예요? 뭐를 뭐로 나누어 나온 거예요? 나누기 6.02 곱하기 10. 바로 그렇지. 12.04 곱하기 10의 23승을 뭐로 나누어서 6.02 곱하기 10의 23승으로 나누어서 나온 거죠. 자, 그래서 위가 뭐고 아래가 뭐냐면 위에 게 기체 입자 개수고 아래 게 아보가드로 수인데 이 아보가드로 수에는 단위가 붙죠. 아보가드로 수는 어떤 단위가 있어요? 바로 아보가드로 수는 몰의 역수. 요게 아보가드로 수의 단위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자, 숫자를 계산을 해서 2가 나오죠. 12.04를 6.02로 나누면 2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단위도 어떻게 되냐면 몰의 역수가 분모에 있기 때문에 계산이 되면 몰이 이렇게 단위로 올라오게 된다고. 알겠죠? 그래서 이 아보가드로 수를 생각할 때는 항상 이렇게 몰의 역수라는 단위가 붙는다는 걸 꼭 기억해야 돼요. 알겠죠? 자, 이럴 때 이때 얘를 또 어떻게 또 하나 바꿔볼 수가 있냐면 바로 요렇게 요만큼을 뭐로 바꿀 수 있죠? 요렇게 바꾸었거든요. 그래서 뭐를 뭐로 나눈 거?
기체 상수를 아보가드로 수로 나눈 걸 이렇게 KB 이렇게 두었는데 요 녀석의 이름이 뭐였어요? 제 이름이 뭐예요? 잠깐 저 이거 알아요. 제 이름 뭐예요? 불출만 상수? 자, 제 이름이 바로 그 유명한 볼츠만 상수가 되겠죠. 불출가 아니라 볼출이구나. 불출만 상수. 아시겠죠? 그래서 이 볼츠만 상수가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이 볼츠만 상수의 경우 자 보시다시피 자 정의가 어떻게 되냐면 기체 상수를 아보가드로 수로 나눈 거예요. 자 아보가드로 수 값이 얼마라고 그랬어요? 아보가드로 수 값이 바로 6.02 곱하기 10의 23승 단위는 몰의 역수라고 했죠. 그리고 기체 상수는 값이 얼마예요? 기체 상수는 두 가지 값이 있죠. 0.082가 있고 8.314가 있는데 이 경우 볼츠만 상수에서는 이 아래쪽 것을 더 많이 표현해요. 그럼 여기에서 8.31 놓고 줄, 켈빈, 몰 이렇게 기체 상수를 표현할 수 있지. 그럼 위에서 아래를 나눕니다. 그럼 어떻게 될 거냐? 바로 값이 1.38 10의 마이너스 23승. 자 그리고 단위는 어떻게 돼요? 몰의 역수가 약분이 되고 얘만 떨롱 남겠죠. 그래서 단위는 줄 퍼 켈빈.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볼츠만 상수를 도입할 수 있고 볼츠만 상수를 도입해서 이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다르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쓰세요. 자 그래서 PV는 nRT도 기억해야 되지만 반드시 뭐도 기억해야 된다? PV는 NKT 요 두 개를 동시에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이제 화학하고 있는데 화학에서는 PV는 nRT가 많이 쓰이지만 이 물리학적인 접근에서는 PV는 NKT가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물리 시간에도 이 주제를 배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물리 시간에는 PV는 NKT라는 수식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그리고 물리하고 화학에 되게 그 교집합이 있거든요. 바로 연력학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 얘하고 얘가 거의 혼용돼서 쓰여요. 그래서 물리 수업에서도 이게 나올 수 있고요. 화학 수업에도 이게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개는 그 필요 충분 조건이고 동치기 때문에 꼭 같이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알겠죠? 완전 중요하다. 자, 어서 필기 마무리하세요. 일단 어른 기체 상수죠. 됐죠? 자, 그 다음 기체의 분자량. 근데 분자량이란 말보다는 그러니까 이게 더 정식 표현이긴 합니다. 기체의 몰질량과 밀도. 짜잔. 자, 이게 이제 어떤 말이 하나 나오냐면 몰질량이란 말이 나오죠. 얘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기도 하냐면 뭐 분자량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게 기체의 누구? 요 미르도. 자, 미르도를 영어로 뭐라고 하죠? density라고 하죠. 네, 그래서 이제 뭐가 있냐면 그 밀도를 표현할 때 기호로 그래서 이제 density이기 때문에 D로 표현하는 경우도 있고 low로 표현하는 경우도 있는데 요거는 이제 주로 막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뭐 법처럼 정해져서 뭐 다르게 쓰면 구속된다 뭐 그런 건 아닌데 얘는 보통 이제 액체의 밀도를 보통 이제 이렇게 많이 표현하고 그 외에 보통의 밀도는 이제 density에서 D를 따서 주로 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 기체의 경우 분자량과 밀도 사이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자, 걔는 이제 이렇게 한번 볼까요? 자, 역시나 출발은 PV는 nRT입니다. 자,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n은 몰수고요. 자, 몰수는 뭐를 뭐로 나누는 거죠? 바로 입자 개수를 아무거나.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아까는 NA. 그러면 이렇게라는 게 무슨 말이겠어요? 자, 보시다시피 m은 그 대상의 질량이고요. 이 대문자 m은 그 대상의 몰 질량 혹은 뭐 분자량이라고 해도 좋아요. 몰수를 표현하는 방법이 다양하다는 거죠. 그래서 앞서서는 개수를 아보가드로 수로 나누어 몰수를 표현했지만 그 몰수를 질량을 몰질량으로 나누어 몰수로 표현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뭐 잠깐 한번 간단하게 이 개념을 다져보면, 자, H2O 우리가 이제 뭐 물 분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있는데, 이 H2O 예를 들어서 36g의 몰수는 얼마냐? 라고 묻는다면 어떻게 풀어요? 이건 몇 몰이에요? 뭐요? H2O 36g은 몇 몰이에요? H가 1이고 그 O가 8이니까 아니 9인가? 8이죠. 그 원자량이. 바로 2몰이라고 표현하죠. 그럼 이 2몰을 어떻게 구했냐면요. 바로 여기에 있는 36g을 뭐로 나눈 것이다? 18g per 몰로 나눈 것이에요. 자, 그럼 이게 각각의 의미가 뭐냐? 36은 지금 요 대상의 요 질량을 얘기하는 거고요. 자, 18 뒤에 붙은 요 부분이 이게 바로 몰 질량의 단위죠. 자, H2O니까 수소하고 산소라는 원자들의 몰 질량이 있을 거예요. 자, 수소와 산소의 몰 질량 각각 어떻게 돼요? 수소는 1이고 얘는 16이죠. 그럼 1이 두 개가 있고 16이 있으니까 H2의 몰 질량은 18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를 뭐로 나눴어요? 질량을 몰 질량으로 나누어 몰수를 구한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몰수를 구할 때는 이렇게 개수를 아보가드로 수로 나눠도 몰수지만 그 대상의 질량을 이렇게 몰 질량으로 나누어도 몰수다. 아시겠죠? 이 생각을 꼭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자, 그래서 이 몰수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럼 여기에서 얘를 이렇게 한번 바꿔볼까요? 짜자자잔. 자, 여기에 있는 V, 여기에 있는 M, 얘를 바꿔서 이렇게 쓸 수도 있겠네요. 맞나요? 왜 PM이죠? 얘하고 얘를 자리를 바꾼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그럼 이때 여기서 이 부분을 다시 뭐로 바꿀 것이냐? 이렇게 바꿔 쓸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이 T가 뭐예요? 이게 미르도. 왜 미르도입니까? M이 저기에 있는 기체의 질량이고 V가 기체가 들어있는 그릇의 부피죠? 그러면 질량을 부피로 나누는 거니까 미르도가 된 것이지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PV는 nRT가 앞서는 PV는 NKT로 변형이 됐죠. 그런데 어떻게 또 변형이 될 수 있냐면 바로 지금 여기 나온 것처럼 PM은 DRT 이렇게도 변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PV는 nRT, PV는 NKT, 그 다음에 PM은 DRT. 이 세 개의 수식은 다른 게 아니고 서로 동치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세 개의 수식이 똑같은 이상기체 상태 방식의 표현이고 필요할 때마다 외운 것을 바로바로 꺼내서 문제를 빨리빨리 풀 수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네. 알고 굉장히 중요하니까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완전 중요해. 오케이, 됐다.
자, 됐죠? 자, 그 다음 가보겠습니다. 29. 네. 29. 선생님 근데 그 같은 원자인데 네. 그 질량이 다른 게 있잖아요. 뭐죠? 동위원소야? 동위원소, 뭐야? 동위원소. 어. 이 경우에는 저거는 뭐 이게 산소가 무조건 16이라는 법이 있잖아요. 그러면. 에? 그러니까 저기 저 원자량 있잖아요. 어. 원자량이 다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게 더해져서 평균 원자량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거든요. 그 아. 평균 원자량으로 대략 16 정도 나오는 거예요. 그렇구나. 자, 그 다음. 플라톤이요? 아닌데 펠톤? 달톤이요. 아 P가 아니라 T구나. 달톤. 좀 다 했을까? 잘 안 보이나? 우선 좀 써놔볼까? 게스 스테이트가 기체 상태? 네. 선생님 이상기체의 뜻이 뭐죠? 이상기체. 우선 이거부터 쓰세요. 민수가 안 나요 선생님. 자, 우선 여기까지 쭉 쓰세요. 자, 쓰시고. 선글라스가 되게 잘 어울리시네요. 고마워요. 좋아, 좋아.
자, 적으셨어요? 가자잉. 자, 이 달턴의 부분합 법칙에 대해서 이제 조금 말씀을 하자면 이게 뭐 굉장히 어렵진 않아요. 굉장히 어렵진 않은데 이게 앞으로 이제 그 기체 양로 문제 풀면서 억수로 많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얘를 몰라도 문제를 풀 수는 있지만 얘를 알고 접근을 하면 이런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면 계산이 훨씬 더 편해져요. 그러니까 진짜로 진짜 과정에서 전혀 몰라도 상관없어요. 전혀 몰라도요. 답을 구해내고 뭐 점수 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 생각을 하고 있으면 문제가 좀 더 편리하게 풀려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제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나도 여러분만 할 때는 그 배우기만 해놓고요. 거의 문제 풀 때 안 썼거든요. 이 개념을. 정말이에요. 왜냐면 이거 안 써도 문제 다 풀려요. 문제 다 풀리는데 뭐 어려운 것도 아니고 대단한 것도 아닌데 근데 한 나이가 한 30 넘어가면서부터 이 문제들을 풀 때 아니 그냥 고집스럽게 내 방법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 이 생각을 좀 하고 접근을 해보니까 되게 좀 서술하기가 편한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역시나 옛날 선배들이 이런 걸 굳이 꾸역꾸역 만들어 놓은 이유가 있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이 뭐냐면은 이런 생각을 좀 해보라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자 우선 이제 뭐냐. 팩스가 압력. 자 우선 여기서 보시면 첫 번째 알아둬야 될 게 바로 몰 분율이라는 개념입니다. 자, 얘 같은 경우 우리말로는 몰 분율인데 원래 말 표현으로는 몰 프랙션이에요. 그래서 이제 몰 프랙션이라고 하는 걸 몰 분율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자, 얘는 어떤 컨셉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 보통 표현할 때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보통 그 알파벳 소문자 X 이걸로 많이 표현을 해요. 자, 그럼 이제 얘가 뭐냐? 요 몰 분율을 표현하기 위한 어떤 상황을 좀 볼 텐데 자, 요 상황을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생겨먹은 그릇이 뭐죠? 이렇게 생겨먹은 그릇 바로 피스톤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피스톤을 중심으로 격벽이 있고 이 격벽은 자유롭게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내부에 어떤 변화가 일어난다면. 근데 뭐 변화가 없으면 움직이진 않겠죠. 자, 피스톤의 의미는 뭐라고 했어요? 실험을 할 때 피스톤이 갖는 물리적 의미는 바로 닫힌 그릇. 그래서 피스톤을 쓴다는 것은 이 안에 있는 성분들이 바깥쪽으로 빠져나오거나 하는 일은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외부에서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뭐 추가적으로 공급되는 것도 없는 거예요. 알겠죠? 자, 이때 여기서 이게 무슨 표현이에요? 이게 바로 외부 압력 표현이죠. 그래서 EX는 external을 뜻하는 영어 단어에서 온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외부 압력을 PEX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렇게 딱 눌러놓은 상태에서 여기에서 이 보시다시피 이 격벽을 중심으로 힘의 균형이 이루어진 상태다 라고 했을 때 이 안이 A하고 B의 기체 혼합물이 들어있는 상황을 얘기해 본 거라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그냥 뭐 PV는 nRT다 PV는 NKT다 했던 이런 수식들은 한 종류의 순수한 기체에 대해서 이 수식이 각각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그 이런 피스톤 안에 기체가 한 종류 순수한 것들이 들어있을 때의 상황인데 이거를 이제 상황이 항상 그러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뭔가 여러 가지가 섞여 있을 수도 있죠. 그런 상황에 대한 어떤 표현을 살펴보자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생각이 바로 이 달턴의 부분합 법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A하고 B가 이 안에 섞여 있고 그때 A는 각각 NA 몰, B는 NB 몰만큼 들어있다 치자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그리고 이때 온도는 그냥 뭐 당장은 변하지 않는다고 합시다. 뭐 온도가 변화도 상관은 없는데 하여튼 이때의 온도는 T다. 그리고 전체 부피는 V다 라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때 여기에서 몰 분율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정의하느냐 이렇게 정의합니다. 바로 이렇게 정의합니다. 자, 생각해 보시면 요거하고 요게 뭐냐면
보시다시피 이 아래쪽에 있는 게 혼합물 전체 몰수고요. 그 다음에 위에 있는 NA가 이게 바로 해당 녀석의 몰수인 것입니다. 그것의 비율을 몰 분율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 아시겠죠? 알겠죠? 그렇다면 지금 이 몰 분율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정의하면 될까요? 자, 이 XA 이렇게 정의가 된다면 여러분들은 이 녀석이 수학 시간에 배운 뭐랑 똑같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수학 시간에 이거 배웠어요? 수학 시간에 얘를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수학 시간에 배운 거예요. 뭐죠? 네, 이거 수학 시간에 배운 거예요. 이게 뭐예요? 수학 시간에 배웠다니까요? 바로 시스템에 나타나는 A의 존재 확률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보이지 않는 주머니에 빨간 공 3개, 파란 공 2개. 이때 손 집어 넣어서 빨간 공 뽑을 확률 5분의 3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거잖아요, 그거. 전체에 대해서 그 해당 녀석의 입자 개수에 비해 그게 뭐예요? 확률이지 뭐. 그러니까 뭐냐면 화학자들이 몰 프랙션이라고 하는 걸 그걸 수학자들은 뭐라고 얘기를 한다? 그게 확률이에요, 확률. 그걸 수학에서 확률이라고 하는 걸 화학에서 몰 분율이라고 얘기를 할 뿐인 거죠. 그래서 XA를 저렇게 정의를 한다면 이때 XB는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그럼 B가 좀 비례심 적용이 자, 어떻게 정의할 수 있냐면 바로 NA 1 빼기 XA로 정의할 수가 있죠. 오 맞네. 왜? 모든 확률은 다 더하면 값이 뭐가 돼요? 1이 돼야 되니까 나머지 녀석의 확률은 이 녀석 확률이 아닌 것이라고 정의해 주면 되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이런 컨셉이 바로 기체학론에서 나타나는 몰 분율이라는 컨셉인데 재밌게도 이 몰 분율이라는 컨셉은 꼭 기체에서만 사용되지 않습니다. 나중에 배울 용액에서도 이 몰 분율이라는 컨셉은 그리고 확률이라는 컨셉은 그대로 나타나니까 이 표현을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자, 기체 분자들이 어떤 압력이라고 하는 물리량을 보일 텐데 압력이라고 하는 물리량의 정체는 뭐예요? 바로 그 녀석이 이 움직이며 돌아다니다가 이 그릇 벽면을 얼마나 강하게 때리고 그 다음에 강하게 때리면서 얼마나 충격을 강하게 주느냐가 압력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A 분자가 됐건 B 분자가 됐건 막 돌아다니다가 이 벽을 쾅 하고 때리는 그 충격, 그게 바로 그 압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뭘 한번 해볼 거냐면 각 성분들의 압력 PA, PB를 표현해 보겠습니다. 이 각 성분들의 압력, 이걸 부분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분압이란 말은 철저하게 어디서 쓰는 거다? 기체 혼합물 시스템에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A 기체도 B 기체도 막 돌아다니면서 이게 그릇 벽면을 때릴 거 아니에요. 그럼 A 기체가 평균적으로 주는 충격, B 기체가 평균적으로 주는 충격이 있을 거 아니야. 그 각각의 그 충격을 압력으로 환산하면 그걸 부분압이라고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그걸 각각 PA, PB라고 해보자. 자, 우선 첫 번째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건 이 PA하고 PB 이걸 다 더한 게
그게 바로 외부 압력이랑 같을 거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게 바로 여기서 나타나는 힘의 균형일 테니까요. 맞네. 자, 두 번째. 성분 각각은 보시다시피 이상기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상기체는 무엇을 만족해요? 항상 PV는 nRT를 만족하겠죠. 무슨 말 알겠죠? 이상기체라는 그러면 이 PV는 nRT가 자 A 성분도 이상기체고 B 성분도 이상기체라고 하면 A 성분에 대해서도 이 수식이 만족돼야 되고 B 성분에 대해서도 이 수식이 만족돼야 되겠죠. 그러면 A 성분에 대한 압력이 PA라고 했죠? 그리고 A 성분에 대한 몰수가 NA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걸 똑같이 B 성분에 대해서도 적용을 하면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가 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각각의 성분에다가 PV는 nRT, PV는 nRT를 적용한 거예요. 자, 이때 재밌는 건 보십시다. A가 됐건 B가 됐건 보시다시피 V가 똑같죠. 자, 잘 생각해 두셔야 되는데 이 부피라고 하는 건 내가 기체양론 처음 하면서 뭐라고 했었느냐? 기체에서의 부피는 기체 자체의 크기가 아니라 기체가 들어있는 그릇의 부피라고 했죠. 바로 이 V는 다시 한번 써드리면 기체가 들어있는 그릇의 부피라고 했습니다. 그럼 잘 보세요. A하고 B는 다른 기체 분자지만 A하고 B가 지금 동일 그릇에 들어있죠. 그러니까 A하고 B는 다른 기체지만 같은 그릇에 들어있으니까 A가 경험하는 그릇의 부피나 B가 경험하는 그릇의 부피는 같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V를 갖게 두시고요. 그 다음 이 부분 어차피 R은 상수니까 변할 리가 없고 T는 온도죠. 그러면 여기서도 우리가 또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이런 생각을 항상 하셔야 됩니다. 동일 그릇 내에서는 항상 온도가 같습니다. 기체 성분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주어진 공간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 주어진 공간에서 우리가 같은 공간에 있으면 이 같은 공간에서는 적어도 평균적으로는 온도가 다 똑같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물론 뭐 이렇게 히터를 딱 틀었을 때 히터 불이 딱 들어오는 저 부분은 당장 뜨겁고 여기는 당장 추울 수 있지만 일정 시간이 지나게 되면 이 한 공간에서는 다 동일한 온도를 경험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유가 뭐 때문이냐면 자, 뜨거운 부분과 차가운 부분의 불균형이 순간적으로 생길 수는 있으나 기체 분자들끼리는 끊임없이 충돌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고온 조건에서 재빠르게 움직이던 기체가 저온 조건에서 천천히 움직이던 기체랑 충돌을 하면 운동 에너지가 다 골고루 분산된다라고 가정을 해요. 그래서 결국 일정 시간 이상이 지나면 항상 동일 그릇 내에서는 항상 어떻게 이렇게 온도가 항상 같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요. 그러면은 얼은 기체 상수잖아요. 근데 기체 상수는 기체마다 다른 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 자, 여기 지울게요. 여기 지울게요. 자, 그러면 성분 각각은 이상기체라고 해서 각각에 대해서 요 수식이 적용되고 요 수식이 적용이 됐는데 그럼 이때 여기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느냐 바로 윗식하고 아래식을 어떻게 자, 여기서 한번 더 해볼까요? 더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PA 더하기 PB 한 다음에 V
이렇게 되고 NA 더하기 NB RT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아시겠죠? 이때 여기에서 이만큼 자, 요 두 수식을 더해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럼 이만큼을 어떻게? 앞서서 힘의 균형 때문에 PA하고 PB를 더하면 그게 외부 압력이 된다고 했죠? 그럼 요 수식을 다시 쓰면 PEX 곱하기 V는 NA 더하기 NB RT 여기서 이렇게 수식을 변형시킬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럼 이때 여기서 요 주어져 있는 요식 있죠? 이거. 얘를 얘하고 관계를 짓는 거예요. 얘하고. 자, 그러면 어떻게 표현을 해볼 수가 있냐면 바로 PAV를 PEXV로 나누면 그건 NART를 NA 더하기 NB RT로 나눈 거랑 같겠죠. 맞나요? 왜냐면 얘는 이거고요. 요 수식에서. 그다음 얘는 요거니까 얘를 얘로 나눈 건 얘로 나눈 거랑 같은 거겠지. 그럼 여기서 RT, RT가 약분이 되면 바로 NA 더하기 NB분의 NA가 남는 거야. 그리고 이쪽은 어떻게 되냐면 VV가 약분되겠지. 아, 근데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바로 XA. 바로 A의 몰 분율이 되겠죠. 그러면 얘하고 얘를 연결 지으면 최종적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PA는 PEX, XA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체 혼합물에서 A만의 부분합, PA, PB를 부분합이라고 했죠. 그래서 그 부분합을 어떻게 표현한 거예요? 전체 압력에다가 몰 분율을 곱해서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혹은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내용은 몰 분율의 정의가 어떻게 됐어요? 전체 몰수분의 해당 녀석의 몰수비가 몰 분율이었죠. 근데 이 몰 분율은 등호를 타서 전체 압력에 대한 부분합의 비도 몰 분율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몰 분율을 표현할 때 기체 혼합물에서는 몰수비로 몰 분율을 표현할 수도 있지만 압력 비율로 몰수비를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PA가 이러면 당연히 PB는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전체 외부 압력에 대해다가 XB, X의 몰 분율만큼을 곱해 주시면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몰 분율을 표현할 때 어떻게 전체 압력에 대한 전체 압력을 이제 이렇게 풀어 쓰죠. 바로 각 성분의 부분합에 대한 부분합들의 합에 대한 해당 성분의 부분합비 이렇게 또 몰 분율을 표현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몰 분율을 몰수비로 표현할 수도 있고 압력비로 표현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컨셉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 달턴의 부분합 법칙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 그 부분합이라고 하는 것의 표현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뭐도 중요하냐면 이렇게 몰 분율을 어떻게 표현하느냐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무슨 말 알겠죠? 그죠? 이 내용을 꼭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그러면 한 10분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